그것이 15살부터 제가 지금 70만으로 패스하고 집 나이로 79세인데 지금까지 60년 넘게 똑같습니다. 작지만 내 꿈을 이루자.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 엉덩이 불러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그 사람들의 생각을요, 그 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윤동주 선생 전기를 읽고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입새에는 바람 하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은 사랑이지. 그리고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너무너무 좋은 세계인이 한국말로 외우는 시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걸 한국말로 외워요. 이태리 사람들도 이걸 한국말로 외우고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쓴 윤동주 선생도 그 전기를 읽어보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연희점은 지금 연세대학인데 연희점은 들어갈 때 의대 아니면 법대 아니면 돈 안 대준다 그랬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돈과 권력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의사대에서 돈 갖고 오고 법대 나와서 권력 갖고 와라. 우리 엄마들도 지금 다 애들한테 끝까지 바라는 건요, 돈과 권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다 돈과 권력이더라고요. 메슬로의 그 욕구 계제론, 뭐 욕구 단계론도 있지만은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가 바라는 꿈은 맨 밑에 의식주가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지도 못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허걱대거든요. 의식주 그리고 행, 자동차, 의식주 행. 지금 이 아파트 집 하나를 못 사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면 40대 50대 되잖아요. 의식주 행.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저는 사랑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그 위에 권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 행하고 사랑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운상제로 일생을 끝냅니다. 자기가 어른이 돼서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다시 애 낳아서 길러서 걔들 결혼시키고, 그러면 자기 늙어서 죽는 거예요. 관운상계로 끝나요. 참 이게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식주 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은 명예를 꿈꾸는 것 같아요. 명예. 메슬로의 욕구계제론이 아니고 저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윤동주 선생 집에서도 그렇게 집안이 좋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어른들인데, 그분들도 법대, 의대 아니면 또 연희점을 안 보내주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돈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지향점은 법대, 의대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 율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법률에서 나오는 율자입니다. 법관들하고. 그리고 돌잡이 하는 걸 보면, 돌잡이 하는 우리 손자들 도는데 봤는데요, 앞에다가 방맹이를 놔요. 앞에다 마이크를 놔요. 옛날에는 앞에다가 시를 놨거든요. 오래 살아라고. 애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 돈 놨거든요. 애들이 손이 짧으니까 앞에 거 찝지 어디 걸 찍었어요. 그 앞에 방맹이하고 마이크를 하니까 애가 마이크하고 방맹이 찝지요. 그러면서 좋다 그래. 마이크 집으면 우리 아이 연예인 될 거라고 그러고, 방맹이 집으면 우리 아이 검술가 될 거라고 그러고, 이름도 율자를 지어요.
율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법률에서 나오는 율이거든요. 시에서 나오는 그 율이 아니고 시인들하고 율자 쓴 거 아닙니다. 법률가들하고 율자 쓴 건데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작지만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았다. 어떨 거냐? 너는 이렇게 그래도 관계없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71년도에 시인이 되었는데 그때 매우 불안하게 시인이 됐습니다.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을 제가 쓴 것이 저를 시인으로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안 버려줬으면 그 여자 서울 사는데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걸 나오면 보실 텐데 미안합니다. 보시거든 양해를 해주세요. 옛날엔 이름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름을 빼고 얘기해요. 양해해 주세요. 네. 그분한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같은 동직원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나를 버려주지 않았으면 제가 시인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상당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처지가 좀 슬펐고 그분은 인천에서 교육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사범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남자 선생은요 초등학교 여자 선생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오후 3시입니다. 말하자면 자존심,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이나 회사 사장이나 군인 장교나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우리 같은 키도 작고 이렇게 돌보고 있는 남자는 그런 여자한테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는 것부터가 막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월남 갔다 와가지고 좀 간이 부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랬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여자한테 선택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시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기 좀 나이 젊은 분들도 계신데 짧게 봐서는 비극인데 길게 봐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짧게 봐서는 비극이고 짧게 봐서는 실패인데 길게 보면 성공이고 좋은 일일 수 있다. 그 여자가 그때 나를 선택해줬으면 나는 인천에 가서 살을 껐어요. 그때 제가 경기도에서 선생을 했거든요. 경기도 선생의 로망은 인천에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인천에서 교장까지는 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틀림없이 제가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것을 용서를 안 했을 테니까 제가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고 다녔겠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걸 용서를 해줘서 저는 자동차 없이 삽니다. 뭐 말은 제가 나 좀 태워주세요. 이름이 나태주. 그래서 태워주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자동차 없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태주가 하나 더 있어요.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있는데 학교로 강연을 가면 학생들의 그 할머니가 학생들이 얘기할 때 학생들이 오늘 나태주가 강연을 와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 그 태권도 막 돌고 하는 걔가 언제 글을 써서 공부해서 문학 강연을 온다냐?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 그 칠순 나태주 늙은 나태주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학 강연을 와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그래? 그 나태주라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그 트론 나태주가 저를 알려주는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만났어요. 3번 만났어요. 3번. 우리 문학관으로 2번 왔고 제가 그 사람 방송 나가는데 같이 가서 이제 말하자면 조력자로 그 방송 이름이
주접이 평년인데 제가 주접 단장으로 주접단을 했었어요. 나태주가 앞에서 하고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주접 떠는 거예요. 여러분 주접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예, 푼수 떨고 엉뚱한 얘기하는 건데 예, 그거를 허락했었어요.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진짜로 버려져서 제가 시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지금 20대하고 30대 젊은 분들이 제일 막막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원칙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인생이라는 건 사막을 건너는 건데 저같이 80 가까운 사람은요 사막을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그게 사막 건너는 게 과거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어떤 인생의 특징이냐면 적막합니다. 적막해요. 쓸쓸해요. 이룰 꿈도 없고. 제가 지금 그 대학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직장 잡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결혼할까요? 결혼할까요? 진짜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대강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제 원래 이제 박사 하시고 이제 교수 하셨는데 정년 퇴직하고 박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박사는요 젊었을 때 뽀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박사 아니니까 어렵게 박사를 해가지고서 야 어떠냐 내가 박사다. 저 사람이 박사야? 뽀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석사를 해봤는데 졸업식장 나가는데요. 이 견장부터 다르잖아요. 그 박사들이 오니까 석사들이 물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가운데로 막 박사가 쫙 갈라져요. 박사들은 풀이 줘갖고 싹 피해갖고 쳐다보고 박사 가세요.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석사들은 그냥 당연히 길 내줘요. 박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사는 또 길려고 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근데 늙어가지고 박사하는 건 바보야. 그런 때가 있으면 꽃 심고 거기서 노래라도 불러. 아니면 교회 가서 돈이라도 내. 그게 낫지 무슨 박사 한다고 돈 들여. 그 돈 있으면 교회 가서 내. 돈 내.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적막하다. 근데 이제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인생이 막막하지요. 어떻게 건너가 저걸. 근데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건너가서 적막한 사람도 그렇게 막막하게 서 있다가 건너온 사람이라고. 어떻게 건너왔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어오고 쉬었다 오고 때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걸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잊지 마세요. 힘들었답니다. 우리도 힘들었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막을 건너와서 늙어서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답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달픈 것입니다. 제 가방이 큰데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그걸 들어주시려고 그러는데 들어주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게 내 인생 덩어리고 짐 덩어리고 그렇지 지가 지고 다닐만 하니까 지고 다니지 지가 도저히 못 지게 생겼으면 거기서 짐 빼내겠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2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뭐 저 배터리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약도 한 봉다리 들어있고 어디 자고 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 약 안 먹었네. 혈압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따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 한 봉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겁죠.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안 고달으려고 생각하고 자꾸 잘 사는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겠다. 제가 요즘 다 안 읽었는데 읽고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피로한 사회. 필요가 아니라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필요하다. 거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엔 늑대한테 피해당한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살아남으려고 했었다. 늑대, 호랑이 있잖아요. 인왕산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서울의 인왕산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호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호환, 호랑이의 환. 그래서 호환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뭐 우리 동화에 보면은 전래동화에 보면 뭐 꽃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꽃감 얘기를 듣고 호랑이가 도망갔다. 그게 이제 호랑이 얘기예요. 늑대 호랑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어떤 무서운 폭력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까지는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는요 이 공격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안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요 공격자가 밖에 있으면 늑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밖에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거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인이 그걸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연봉이 1억인데도 부족하다.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많으냐면 서울 사람이 더 많아요. 서울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빚공해라는 말이 있는데 빚공해가 1단계부터 19단계까지 있다는데 서울 그 밝은 데는요 아주 중시기간으로 빚공해 9단계쯤 될 거예요. 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데 있을수록 이 사람들의 그 불안심리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한 스피드, 무한 속도, 무한 경쟁, 무한 정보, 무한 소비. 이게 오늘날 도시의 모습입니다. 무한 속도, 무한 경쟁, 무한 소비, 또 뭐 있어요? 무한 비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내립시다. 기대도 내리고 그리고 남 좀 생각합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남 좀 생각하자. 내가 힘들으면 힘든 남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잘 살면 좀 안 잘 사는 사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문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을요 탔는데 계속 그냥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상거지라고 그러냐. 상거지 말이야. 돈이 많아요. 그래서 99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 가진 사람 보고 네 거 좀 나 좀 주라. 내가 100성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돈거지라고 그러냐. 우리는 여기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한 채로 좋게요. 근데 제가 미안한데 집이 여러 채입니다. 8천만 원짜리라고 제가 유키즈 유재석하고 얘기할 때 8천만 원짜리라고 얘기했다. 우리 집사람한테 뒤지게 혼난 우리 집사람이 사는 아파트 있고요. 8천만 원. 좀 요즘에 1억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은 사실은 집값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은 지가 35년 뭐 이렇게 돼갖고 그런 집인데 나는 그 집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관이 있어요. 문학관. 그 시청 건데 제 거예요. 저를 위해서 활용이 되니까 풀꽃 문학관. 거기다도 나태주를 붙였어요. 나태주 풀꽃 문학관. 그게 제 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또 집을 또 짓습니다. 70억 들여서 또 지어요. 그것도 내 거예요. 사실은 시청 거지만 그 집이 나태주 풀꽃 문학관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이 창고 작업실 형태로 좀 공간이 필요해서 작년 재작년에 3억 들여서 집을 하나 샀어요. 공주는 2층 집 하나가 3억이랍니다. 그게 싸지요. 그 집이 몇 채입니까? 아파트 하나, 3억 들인 집, 작업실 하나, 현재 있는 적산가옥 하나, 앞으로 생기는 집 하나는 4채예요. 근데 집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당신이 살아계신데 그 집을 내 앞으로 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요. 그것도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이 5채예요. 아이고,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집이 팔아먹을 수도 없는 집이 5채예요. 5채인데 이런 거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집은 서천군청한테 그 땅까지 합쳐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3억 주고 샀다는 그 집은 우리 집사람하고 합의했어요. 애들 주지 말고 문학관에 줘라. 이제 우리가 10년 내로 지구 여행을 끝내고 이제 어딘가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딴 세계로 갈 테니까 그때는 그 집을 우리 애들 주지 말고 그 값도 얼마 안 나가니까 거기 있는 책이니 뭐니 이걸 다 책상이니 이런 걸 다 들어서 문학관에 줘라.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없어졌네요. 우리 마음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 억지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없어요. 저 생각에는 없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천국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천사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절대 천사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하고서도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서도 안 좋아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하고 안 합니까? 하지요. 나는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돈 관계는 내가 안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아주 하나님한테도 내가 그거는 제일 진짜 자신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인데 아이고 그거 하나님한테 좀 시인 받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이려고 노력할 때 때때로 천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 세상에 살을 때 천국을 꿈꾸지 않고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인 줄 모를 것이다. 세상에서 천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천사를 보고서도 천사인 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본다면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천사가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천사다, 천국이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한테 천사가 되려고 조금이라도 해갔다,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천사가 돼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다른 여자 이쁘다고 하고서도 우리 집사람 보고서는 안 했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다 했는데 넌 안 이뻐. 이렇게 하면요, 그 본래 울지 않은 사람이 더 울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천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저는 어제 못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쓴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늙어서 썼지요. 목사님 일어나신 거 보니까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또 차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 몇 개는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참 기적처럼 왔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만난 게 이게 최초의 만남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최후의 만남일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났으니까 내일 만나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집사람한테 딸망에서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김성리 안녕?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저 인간 미쳤나? 아침에 일어나서 왜 안녕 그래? 근데 요즘엔 안녕? 하면 응 이러해요. 잘 잤다 그랬을 때. 밤에 기침합니다. 밤에 불면증이 있어요. 밤에 힘들어요. 악몽에 시달립니다.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김성리 안녕?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찌끄덕하게 안녕? 이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요 힘들어도 안녕합시다. 서로 안녕이라고 생각하고 안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